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코스피는 2280선, 코스닥은 71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은 현재 상승하고 있지만 이 지수의 반등세는 크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상황 주목하면서 실시간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남은 시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GDP 전망치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미국 GDP를 실시간으로 전망치를 알려주는 GDP 나우에 따르면 관측 모델 결과 미 연준의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바가 있었죠. 결국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미국 경기가 상반기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고용, 생산, 투자 여러 분야에서 이미 경기 위축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악화되면 이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좀 줄이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경기 침체 공포에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신규 고용을 축소하거나 기존의 인력도 감축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신규 엔지니어 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크버그 메타 CEO는 올해 신규 엔지니어 채용을 기존 10,000명에서 7,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와 함께 기존에 있던 77,800여 명의 직원들도 감축에 나설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이런 칼바람은 지금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2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냈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다른 IT 기업들 역시나 고용을 동결하거나 일부 인력을 해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유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이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때 이 상한제를 좀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JP모건이 러시아의 원유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서방의 유가 상한제에 러시아가 보복으로 이 원유를 감축하게 된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지금보다 최대 3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가정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하루에 500만 배럴을 감축하게 된다면 최대 국제 유가가 배럴당 38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나선 겁니다. JP모건 측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가 않다며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감축에 나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지금 러시아가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입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 가량인데 이게 전 세계 배럴로 따지게 되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요 7개국이 러시아 유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이 전쟁 자금줄을 좀 조이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서방국들의 제재로 이 러시아산의 원유가 감축이 되기는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득을 봤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둬서 더 이상 러시아가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러시아산 원유가 일정 가격 이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제3국과 그리고 민간 등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들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나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더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때이른 이 무더위로 밤잠 설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요즘 정말 덥죠. 6월 말 7월 초인데 벌써 열대야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장마 기간이 무색할 만큼 폭염이란 단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6월 전력 수요가 역대 기준으로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을 살펴본 결과 1년 전과 비교하면 4.3% 정도 증가가 되면서 7만 1,805메가와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200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6월 기준으로 최대 수준입니다. 여유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전력 공급 예비율의 마지노선도 10%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10% 수준이 지금 깨진 상황이거든요. 산자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의 최대 수요가 나타나는 달은 8월 둘째 주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평년보다 날씨가 더 덥기 때문에 최대 전력 수요가 91.7에서 95.7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전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또 예비 전력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비율도 5.4에서 10%대로 관측이 되면서 올여름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부터 이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난까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오전장에 반등을 하나 보이더니 오후장에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또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지수의 이런 횡보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에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죠. 2,300포인트도 붕괴가 된 모습인데요.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주 사이에서는 반등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요. 또 의료 정밀, 전기전자 업종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신작 실망감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반면에 원숭이 두창 확산 소식과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주 만에 다시 한번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524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양매도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 매수폭을 계속해서 장중에 축소해 나가고 있고요. 개인은 843억 원, 기관은 110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 7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유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그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된 모습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 최악의 경우 국제유가가 3배까지 뛸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국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수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러시아가 하루에 원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만 줄이게 돼도 브렌트유 가격은 $190로 뛸 것이란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너비스는 3.5%, 극동유화는 1%대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설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건설주가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주가가 평균 10% 넘게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규제 완화와 또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건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주택 사업의 원가율이 오르게 되면서 이익률이 다소 부진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부동산 구매 심리 악화가 된 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현재 10%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죠. 도화 엔지니어링도 9.5%가 넘는 하락세, 한신공영도 현재 8.88%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이틀 연속 신저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니아의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최근 정부 과제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올여름 폭염이 전망이 되고 있죠. 전력수급 경보 발령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SM은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23%에 달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D와 2,768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잇따른 CMO 계약 체결로 인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0.3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DNC 미디어가 있습니다. 네, DNC 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현재 4.15% 오른 2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적과 방문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2019년도 대비 90% 정도에 달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영업시간과 또 테이블 수가 증가를 하면서 드랍과 매출액은 더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3.1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만에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1%대 이상의 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수 하락 대비해서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더욱더 큰 체감지수
매수가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좀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러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전형적으로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그 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연료비 조정장가 인상 이후에 향후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종목 중에서 SM이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향후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22.9%로 좀 전망을 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향후 플랫폼 비즈니스로 콘텐츠 수익 다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유입과 함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 중소형주는 낙폭이 과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하반기 이제 디램 메모리 업황 악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지금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큰 상황이지만 이러한 좀 악재에 대한 요인들이 그동안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 이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좀 디램 공급 제한으로 향후 좀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즉 가격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PBR 0.9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 수준의 지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까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향후에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PBR 1배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오늘 포착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였고요. 이에 따른 증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현재 좀 계속해서 228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긴급 진단을 통해서 현재 자세한 상황과 대응 전략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죠. 미국 증시는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 디커플링의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대응 전략을 함께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JDI 파트너스 최진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최악의 상반기를 네, 보냈다고 맞습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네. 증시 빨간불 켰는데 우리나라 디커플링 형상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자 현재도 코스피 2200선을 좀 터치하게 된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6월도 그랬고 5월도 그랬고 지금 계속 신저점을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면이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마른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간단하게 어느 정도만 나와도 지금 종목대별로
호가창도 많이 얇아진 상황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점이 좀 반대 매매 물량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용 잔고를 좀 보게 되면은 그간 뭐 한 달 동안 거의 1조 가까이가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반대 매매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뭐 최근 보게 되면은 신용 잔고에서 수주 자체가 또 증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이나 미수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융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순수 자금으로 지금 바닥권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상방으로 대득해 바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인들은 저점이다 싶어서 저가 매수세를 꾸준하게 넣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외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계속 공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상방 트라이를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2300선 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지금 13번째 정도의 지금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과거 역대급 급락 사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뭐 IMF가 있고요. 그리고 리먼 이 붕괴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증시 하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저가 부근에서 지금 뭐 저점은 어느 정도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 부근에서 이제 일부 우량한 기업들이나 실적 전망치가 확실히 좀 나올 만한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좀 투매 물량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세로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방향성이 좀 좋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수급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대 물량도 많고 공매도 물량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IMF까지 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하락장의 심화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죠. 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하락장의 방어에 좀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좀 보완 장치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하락을 방어한다고 보기는 다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여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저희 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신용 반대 매매라는 이 국내 고유의 수급 악재를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억제하고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증권사들마다 신용 융자 이 담보 비율에 있어가지고 유지 의무를 면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잠재적으로 이 신용 반대 매매 물량 같은 경우가 유발하는 이 주가 하락 압력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면제를 했다고 해서 지금 뭐 담보 비율 유지 정책을 뭐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재량권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증권사에게 좀 주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증권사들이 최근에 뭐 일련의 이 시장 불안 속에서도 오히려 지금 리스크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은 증권사도 우선 보수적인 리스크 자체를 꾸준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일정한 하락장 방어는 어느 정도 좀 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개인 투자자한테 안도감을 주면서 결국에는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방어를 해주기보다는 일종의 조금 제한 장치일 뿐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집니다. 네, 좀 일시적인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 2분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증권가의 가장 보수적인 관점 중에는 하반기 코스피 하단이 2050선일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미국하고 좀 디커플링 현상을 지금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 증시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저희는 6월부터 거의 뭐 조정, 횡보 장세가 이어졌는데 오히려 미국장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장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년부터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미국은 그간 상승에 대한 올해 조금 하락 압력이 있을 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꾸준하게 하락이나 횡보 이러한 장세가 지금 1년여 넘게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간다라고 보기는 다소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증시 눌림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구간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반대 매매 물량이 속출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투매 심리도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 미증시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미증시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전히 작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작된 조정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꾸준하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 뭐 경기 침체 시그널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한 지금 공격적인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과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에서도 금리 인상이 당연하게 진행이 되면은 대출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심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 부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다시 하방 압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업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악의적인 그리고 이제 악재적인 방향이 지금 꾸준하게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좀 상방으로 올려줄 수 있는 트라이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무의미하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실물 자산까지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지금 통화 긴축이 효과를 지금 발휘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향후 긴축 속도를 어느 정도 연준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나와줄 수가 있고 7월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조금 많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 6월에 CPI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준의 7월 FOMC의 우선 빅스텝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단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이 금리 부분은 이미 반영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경기 지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고 나서 시장을 좀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이 듭니다. 네, 1년 넘게 우리나라 증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포스러운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언제쯤 바닥을 딛고 올라갈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편 오늘이죠. 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반도체가 좀 호황을 이룰 것이다. 네. 다시는 좀 봄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밝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불안함이 증폭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국민주들 많잖아요. 네네. 2분기 실적과 주요 전망치 점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대부분 다 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첫 번째로 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을 해서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잠정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곧 이어질 예정인데 며칠 뒤에 다만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14조 3조 원으로 지금 전분기 대비 좀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 일전에 증권사들의 지금 가이던스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2022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9.9조 원으로 지금 전분기 대비 우선 17%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 DP 부분에서 우선 스마트폰 이 부분이 조금 삼성전자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치를 좀 개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아이폰 양이 출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양호한 지금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우선 삼성전자는 보여집니다. 이미 지금 22년 이 업황에 대한 시장의 일부 선 반영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 둔화에 의한 이 수요 억제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지금 도시, 봉쇄 이 부분에 효과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 판매 출하량 부분이 조금 소폭 조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중국도 지금 부양책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도시 일부 봉쇄 조치에 있어서도 완화가 된다면은 이 휴대폰 이 판매 출하량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상회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생산 출하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우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고객들이 지금 반도체 재고가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반도체 재고 정리가 우선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년 반도체 수요 증가율을 전망하기는 다소 좀 어렵기는 한데 내년 반도체 업황은 우선은 이 공급상 제약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시장의 우려보다는 조금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시기에서는 우선 불확실성, 이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기술주들이 지금 잠정 실적치가
전년 대비해서 우선 나쁜 실적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앞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 큰 대형주들이 우선은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만이 일부 중소형주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기술주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은 어차피 지금 이 공급망 우려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이 부분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 시그널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스탠스만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기업의 실적치 역시 위쪽으로 크게 상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재고 정리가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수요가 늘진 않겠지만 이미 우려가 좀 반영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치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증시의 방향성은 결국 국내 대표주들이 올라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상반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이 줄줄이 이어졌었는데요. 하반기 이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는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섹터로 넘어가야 좀 대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뭐 현재로서는 지금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투자 심리도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7월에 조금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아직 발표 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라는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스탠스를 맞추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어느 정도 레인지 하단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이다 싶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7월에 FOMC가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6월에 이 경기 지수 발표 자체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우리도 좀 보고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고 우선은 지금 전반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들어지고, 현재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주요국의 이 기업 이익 전망이 우선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좀 좁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EPS 이 성장률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은 위험 요인은 어느 정도 상존은 하겠지만, 자, 하반기에 밸류에이션 조정과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 통화 긴축 완화에 따라 가지고 이 스타일 팩터 변화는 꾸준하게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이 조금 높고 이익 체력이 견고한 기업들을 우리는 조금 선별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진다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그리고 유통 관련 쪽이 현재로서는 조금 유망한 섹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편의점 이 부분에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까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 지금 BJF 리테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리오프닝 수혜를 좀 똑똑히 보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까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좀 유가나 그리고 곡물 이쪽 관련들의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지고, 또한 증시에 지금 악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많은 하락폭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실적치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현재로서는 뭐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금 매수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 조금 적절할 수는 있지만, 다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테마성을 어느 정도 일부 재료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재료 소멸이 부각이 된다면은 다시금 위쪽 상방으로 잡아주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주 관련해 가지고 실적치가 지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컨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좀 뽑아 놓으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섹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동차나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이 섹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매수 관점을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모아간다는 방식으로 좀 분할 매매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불확실성 리스크는 꾸준하게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선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일부 좀 모아가면서 이 반도체나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대부분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좀 불확실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뭐 인플레 이런 경기 침체가 많이 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주가는 실적을 분명하게 따라가게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선은 자율주행 이 관련된 완성차 이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7월에 경제 주요 지표를 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선반영되어야 될 거고 하반기 증시 좀 회복의 탄력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유통주, 낙폭 과대주인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들 분할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최진욱 전문가와 오늘 긴급 진단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ISS의 이지환 대표와 증시 전반을 좀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네, 전거래일이죠. 어제 뉴욕 증시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2200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반등세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2300선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과 주요 경제 지표 부진이라는 이슈와 함께 국내 무역 수지가 무려 또 3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번 달과 국내외 증시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이제 신저가를 다시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해서 뭐 악재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로 악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FOMC의 아주 과도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우려감이 이 증시 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3.0 아래로 내려왔고 2.8%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최고를 기록했을 때 3.5를 넘어갔는데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이상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금리 인상 말기에 보통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나오는 정도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올랐고. 이 과도하게 올랐던 우려감은 역시 이제 증시가 어려워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랐고 그 부분이 장기 국채 금리 이상 급등 이후에 급락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나왔고 이 급락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경기 위축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이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국채 금리가 어차피 이상 급등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제자리로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기조에서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과도하게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제자리 조정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표 발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표 자체 절대치는 지금 이제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PI나 PPI, 지난주에 이제 PCE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대치 자체는 좋게 나올 수 없는데 예를 든다면 PC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료에 대한 부분에 다시 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이 급락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반등했던 하나의 계기가 되고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수출이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섹터별로 본다면 수출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6월달 뭐 절대 수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공휴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수출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무역 적자가 수입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괴리감인데 이게 이제 분명히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해서 나오는 적자폭보다는 우려할 부분은 사실 크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과도하게 보이는 지표들은 과연 이제 여기가 그 지표의 정점이 아니냐 여부를 이번 7월달 그리고 다음 달 8월달 잘 보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가장 크게 자극했던 원자재들, 원유나 뭐 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굴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선물 가격이 하락했던 이 부분이 현물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아마 빠르면 7월 말 혹은 이제 8월달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면 8월달 CPI 발표 정도에는 이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어느 정도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나쁘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과정들을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년물의 국채금리 하락은 좀 제자리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수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과민 반응할 필요 없고 정확한 지표를 좀 따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금융 환경이 이 2분기 주요 기업 실적에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게 될까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보면 사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매출액이나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다 좋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거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냐라는 여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2분기가 지표에 대한 우려감에 대비해서 지금 발표되는 실적들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가이던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이던스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예측되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주가를 끌어내릴 만큼 우려감으로 다가오냐 여부를 좀 봐야 되고 그 한 가지 예가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는데 IT 섹터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섹터만 하락을 했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락폭이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과 좀 다른 흐름인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본다면 계속해서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우려가 되는 이게 몇 분기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이번 분기는 실적이 좋지만 다음 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다음 분기도 열면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 분기는 안 좋을 거야 했는데 또 열면 또 실적이 좋아지는 단순하게 D램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가지고 실적 예측치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실적은 좋게 발표되는데 가이던스가 하향됐던 부분들이 그렇게 사실 신뢰성 있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발표되는 레포트들을 보면 대부분 실적 대비 가이던스를 예를 들어서 목표가를 갑자기 절반 이상씩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격적인 레포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 8월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윈터스 커밍도 사실 주가와 무관하게 실적 예측은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역시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이제
레포트들이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조금 객관적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실적 수정치가 낮게 나올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수출 동향을 본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우리가 수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 섹터의 그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던스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의해서 연준의 그 대응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가이던스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정도 하락한 시점에서 계속해서 하방을 깊게 보는 것은 오히려 판단력을 좀 흐릴 수 있고 대응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어차피 지금 나오는 그 지표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고 조금 더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업, 낮은 기업은 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는 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방으로 좀 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시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 중순이죠.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이 경착륙에 대한 주가 폭락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연준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번에 이 주식 시장이 패닉에 빠질 가능성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추가적인 충격이 오면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금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기가 위축되는 정도에 따라서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모든 그 악재성 발언들 뭐 사상 초유의 하락이 올 것이다부터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한 10% 내외 정도의 추가 하락이 있다라는 보수적인 의견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일단 이번 달 그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75bp가 올라갈 것이다라는데 시장이 80% 이상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75bp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75bp를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다음 달이 이제 8월 달이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8월 달 이후에 9월 달 FOMC에서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월 달 FOMC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과연 8월 달 한 달 쉬고 난 뒤에 9월 달은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bp의 빅 스텝이 될지 아니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논란은 상당히 커져 있는데요. 결국은 8월 달 그 FOMC가 하루 한 달 쉬어갈 때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부분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던 선물 가격이 실물 경기에 소비자까지 반영이 되려면 그 기간의 갭을 좀 봤을 때 아마도 그게 CPI에 좀 반영이 되고 PPI에 반영이 되는 시점은 8월 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한 해 쉬어가는 한 달 쉬어가는 8월 달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꺾여준다면 오히려 이제 9월 달에 연준의 행보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연준에서 나왔던 발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파월 의장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시장이 반등을 줬고요. 경기 영착륙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올 때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뉘앙스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8월 달에 CPI나 PPI 발표에 따라서 9월 달에는 예상보다 연준의 스텝이 좀 강성해서 누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시장의 저점을 어떻게 보면 8월이나 7월 말 정도에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7월 달은 항상 그 주가 등락이 휴가 시즌과 맞물리면서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많은 부분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7월 말 8월 초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오히려 바닥을 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이 경기의 구간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를 놓고 논란이 굉장히 크지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논란의 정점에 있을 때 오히려 시장이 바닥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본다면 과연 우리가 우려할 만큼 실물 경기가 그 정도로 나빠졌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의한 긴축 정책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나빠질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과도했던 부분들이 좀 꺾인다면은 이런 논리가 또 생각보다 쉽게 경기가 또 확장되는 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도 지난 미국 증시는 지난 1월 달부터 우리 증시로 본다면 지난 한 7월 8월부터 하락했던 증시가 어떻게 보면 바닥론에서 초과 하락이냐 혹은 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냐 최대 분기점에서 싸움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월과 8월 CPI가 PPI 배치표가 발표되는 그 정도 시점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비관적인 의견도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인 의견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상승도 하락도 다 가능한데 과연 그 상승과 하락을 놓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비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상승했을 경우에는 낙폭이 가졌던 IT나 자동차나 특히 경기 민감주에서 지금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쪽은 상당히 낙폭이 회복되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증시가 좀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여기서 이제 내가 종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지를 어느 정도 수준을 걸고 현금화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를 가정하고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신다면 지금 증시는 사실 두려움보다는 이 정도 하락을 맞았다면은 오히려 한번 기회 요인을 쳐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쉬어갈 때 8월 달 FOMC 쉬어갈 때 이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7월 말에서 8월 초 이 바닥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주 장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백화점 등 이 낙폭 과대주들 분할 매수 권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SN 이지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오늘장 내일장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